그래서 세액공제율이 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보다 낮으면 소득공제 쪽이 세금 절감 효과는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우리가 그 연말정산이나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말을 듣거든요. 특히 연말정산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그 뒤에 공제가 들어가는 항목들을 듣게 되는데 같은 공제 항목인데 어떤 거는 앞에 소득자가 붙고 또 어떤 거는 세액자가 붙어가지고 가끔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뭔지. 그래서 오늘은 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을 가지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 내는데 그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때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 계산이 다 된 다음에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고요.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거든요. 일단 먼저 소득이 결정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공제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율이 적용돼야 되는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세금이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될 세액 공제를 요 부분에서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액을 계산하는 계산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액을 계산하고 나면 이 세액과 그리고 이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냈던 기납부세액과 여기서 계산된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그게 적으면 그러니까 그동안 냈던 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액 계산 단계에서 결정세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보다 그동안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이 크다 그러면 이제 환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요 단계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동안 냈던 것과 실제 세액하고 정산을 하는 건데 그거를 연말에 하니까 명칭을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소득공제의 개념은 이제 이 계산 구조에서는 여기죠. 여기에 그러니까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요 중간 단계에 공제를 해주는 요 부분이 소득공제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소득공제를 함으로 인해서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과세표준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곱하기 한 산출세액도 역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세액공제는 이 윗부분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까지도 똑같은데 이 산출세액 이하 단계에서 결정세액을 구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일정 금액을 공제를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게 계산구조상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세액공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차이는 알겠는데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단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용 세율, 그러니까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거잖아요. 각각. 이제 당연히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세법상 소득세율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최대 45%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득 구간별로 사람에 따라서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되니까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가 들어가는 소득공제는 각자의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세금의 절감 효과가 다 다르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는 이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기본적인 한도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득공제가 300만 원이란 얘기는 만약에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세금이 60만 원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30%가 적용되는 사람은 90만 원이 줄어들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별, 소득별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이제 반면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은 없어요. 세액공제는 이제 공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세액공제는 뭐 12%를 사용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한다 그러면 이 12%는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세율이 6%를 적용받거나 40%를 적용받거나 누구한테나 이 12%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뭐 똑같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정을 이렇게 둘게요.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와 100만 원을 15%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도 보시다시피 최대 15%가 세액공제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예를 드는 건데 자, 먼저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득을 4천만 원으로 고정시켜 놨을 때 소득공제를 여기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제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산출세액이 390만 원이 나오고 세액공제는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도 최종 390만 원으로 결정이 되죠.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을 소득을 고정시켜 놨을 때 소득공제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 나오는데 요 15만 원을 세액공제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100만 원의 15%니까. 그래서 이제 15만 원을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385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세액공제 쪽이 더 유리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세율을 10%를 가정했는데 이게 만약에 20%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지금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을 때는 세금이 78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갖고 오게 되면 세금이 785만 원이 나와서 오히려 소득공제 받는 쪽이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액공제라는 공제 금액은 여기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여기선 지금 15%죠. 그래서 세액공제율이 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보다 낮으면 소득공제 쪽이 세금 절감 효과는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다 그러면 세액공제 쪽이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득공제는 이쪽, 그러니까 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 세액공제 쪽은 이 위쪽, 그러니까 저세율, 저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개념은 이제 뭐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어떤 소득공제가 있고 어떤 세액공제가 있냐? 그러니까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공제는 뭐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가 있죠. 인적공제는 뭐 본인공제나 배우자공제, 그다음에 이제 추가공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료 요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보험료 납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공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납부한 금액이나 주택 관련해가지고 뭐 저당 차입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공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는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구나 다 받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나 그러니까 이 감면 역시도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그냥 세액공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근로소득자면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액공제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 그리고 이 항목들에 대한 적용 요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연말정산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다른 얘기지만 사실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나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 혹은 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익히 들어보지 못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 부분이나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택자금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뭐 월세액 세액 공제, 뭐 요런 조금 그동안 그 자세하고 눈여겨 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따져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그 개념에 대한 차이하고 비교를 좀 해봤고요. 사실 세금을 줄이는 일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소득세나 부가세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